어떤 요건을 따라서 따져서 법인으로 봐버리거나 개인으로 봐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법인으로 의제할 때요. 두 가지가 있죠. 얘는 승인 필요 없어. 당연히 이 자체가 법인이야. 걔가 당연법인이죠. 그리고요. 얘는요. 어떤 요건을 갖춰요.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 법인에 승인을 받은 애죠. 그죠? 그런데 요건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는 당연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법적 절차를 따라서 법인 등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거쳐서 법인 등기 딱 완성해가지고 법인이 응리에 태어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예요? 허가, 인가, 등록이죠. 그래서 얘가요.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했습니까? 그러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되면 여기까지 흘러내려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법인이 되니까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이거 충족했으면 나머지는 요식행위야. 이빨 쑤시면서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법인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 당연법인이다. 그 다음에요. 어떤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그 장학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인 설립에 대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게 있다 그러면 등기되지 않았어도 나머지는 요식행위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법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요. 얘네 말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애가 법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요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 요건이 대표기구죠. 대표기구.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을 것. 그죠? 동창회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동창회를. 두 번째는요. 동창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소득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죠. 얘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한다 안 한다? 분배 안 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나 법인 할게요. 신청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법인이 아니면 개인으로 보는데 개인은요. 요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익을 분배 안 합니다. 그러면 뭘 봐요? 단체 자체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단체 자체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야. 그지? 요거 밑으로 적겠습니다. 수익 분배 안 하면 글씨가 원래 잘 쓰는데 그러면 1거주자, 비거주자로 보는 거죠. 만약에 수익 분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면 갑을병이 셋이 공동사업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납세 의무를 부담시킨다. 요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에 대해서 합산가세 뭐 이렇게 예외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얘 보세요. 동창회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얘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그러면 얘는 법인이고 동창회지만 내가 신청해서 신청해서 승인 안 받아. 그러면 거주자가 되는 거죠. 왜요? 수익 분배 안 하니까. 분배 안 하고 분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런데요. 언제는 법인했다가 언제는 개인했다가 법인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행정이 마비되겠죠. 그래서요. 변경은 될 수 있지만 너 일단 네가 스스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니?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변경 못해. 이렇게 막은 거죠. 얼마 동안 변경이 금지됩니까? 거주자 변경 금지. 1+3이라 그랬습니다. 승인받은 가세기간과 그 가세기간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가세기간까지는 변경 못한다. 제한은 있지만 변경이 가능한 거야. 그죠? 그리고 요거는요. 동창회를 생각하라 그랬죠? 동창회. 1거주자 수익 분배 안 합니다. 동창회가 벌어들인 소득 그거 가지고 분배 안 하니까. 그러면요. 동창회 1 수익 분배 안 하는 1거주자로 볼 때 얘 대표자 동창회장입니다. 대표자는요. 우리 동창회장님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학교의 동창회장님이야. 그러면요. 동창회가 벌어들인 수익이랑 동창회장님이 개인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랑 합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격 부분은. 자, 그런데 요거 하나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승인받아야 되는 건 얘야, 얘. 법인으로 볼 때, 법인으로 의지할 때. 얘는 당연 법인이야. 따라서 승인사항이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이러고 요건 충족되면 무조건 법인이야.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다. 승인은 얘만. 세 가지 요건 충족했을 때 얘만 승인받는 거예요. 요게 인격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애들은 법인은 다 뭡니까? 법인세법 적용되겠죠? 얘는 소득세법 적용되겠죠? 그때 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죠. 왜요? 얘네들 다 수익 분배 안 하거든. 벌어들인 이익을.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거기에 대한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3번, 19번의 3번이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1+3이라 그랬죠.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변경이 제한되는 거야. 그거 지나면 변경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1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이 옳은 말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번.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당연법인이죠. 두 번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당연법인이죠. 그래서 1번이 얘를 얘기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이 얘를 얘기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법인 아닌 법인으로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인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1+3인데 틀렸죠. 그죠?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가 이행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선임되거나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 틀린 거 고르라 그랬습니까? 3번이 답이네요. 그죠? 21번 법인 아닌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맞는 얘기네요. 야, 이게 작년 9급 기출문제네. 그죠? 2번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허가, 인가 받았으면 당연법인이죠. 승인사항이 아니다. 세 번째,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네 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15년 9급 문제하고 그 위에 7년 9급 문제하고 그 위에 5년 9급 문제 다 겹치죠. 제가 이 문제집을 만들면서 야, 진짜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22번까지만 우리 풀고 예상 문제는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22번.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상의 취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라니까. 그죠? 두 번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단체는 정해졌다 그랬죠? 뭘로 본다? 공동사업으로 본다. 1거주자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세 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네 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우리 상증세 특강할 때 법인이 법인세나 개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득세 먼저 부담하면 상증세 의무 부담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속세 증여세 보상 납세 의무 부담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거든. 그래서 법인세 납세 의무 부담 안 합니다. 얘는 공익을 위해서 쓸 거니까.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죠? 그래서 박스에서 우리 배웠지. 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법인세, 소득세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야.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걷어다가 내는 의무입니다. 얘가 누구든지 걷어다가 내야 될 납세 의무가 있어.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또는 재화를 수입한다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얘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법인격 없는 단체든 따지지 않는 거야.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만 쉬겠습니다.